그 열등감이라는 그 바람을 내 삶이 망가질 수도 있지만 그 바람으로 난 전기를 일으킬 수도 있고 배에 동력을 할 수도 있네.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바람을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바람에 이용되거든요. 그게 돈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무엇이든 그게 우리를 막 이렇게 끌고 다니고 막 우리를 만신창이로 만들 수 있는 거기에서 좀 나와서 객관화되게 나를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첫 단계가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전생이 있다고 믿냐? 그러더라고요. 그건 전 확실히 모르겠는데. 있어,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예? 왜요, 형? 그랬더니 1분 전도 전생이야,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의 말이 정말 맞아 보여요. 전생이라는 게 2, 3 전의 삶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삶은 지금부터 이렇게 진행되고 2, 3 전에 우리의 방금 전의 삶이 있잖아요. 물론 그분은 다른 의도로 말했지만 자, 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자세와 태도밖에 없거든. 그나마 조금 용이한 거. 내 부모의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바꾸냐. 태어났는데 이미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미 다 그렇게 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를 바꾸고 아빠를 바꿔요. 난 너무 어리고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전 삶은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거죠. 1분 전의 삶도.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영민한 문제. 근데 이걸 일부러 억지로 막 지금 당장 좋아지려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좀 이상한 종교 집단인데요. 지금 당장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이 얘기를 듣고 시간이 조금 이렇게 흘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그런 말도 들었고 그런 책도 봤고 그런 대상도 만났고 그게 저는 인간이 살다가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자기를 구원하는 되게 좋은 자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거울처럼. 그러면 내가 되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고 심각하게 생각했던 건데 또 나와보니 별로 그런 건 아닌데 이 열등감이, 이 상처가 그리고 때로는 그 열등감이라는 그 바람에 의해서 내 삶이 망가질 수도 있지만 그 바람으로 난 전기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바람으로 나는 배에 동력을 할 수도 있네.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활용하는 거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엄청난 바람을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바람에 이렇게 이용되거든요. 그 바람이 이제 우리의 막 그 삶의 어떤 그게 돈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무엇이든 그게 우리를 막 이렇게 끌고 다니고 막 우리를 만신창이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은 어떤 그런 환경 자체가 아니라 이 환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 그것으로 인해 최종값이 나오는 듯한 느낌인 거죠. 근데 그러려면 첫 단계가 거기에서 좀 나와서 객관화되게 나를 볼 수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상처가 곧 나. 내 환경이 곧 나. 내 열등감이 곧 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외부의 것들이 우리의 머리채를 끌고 다닌다는 거죠. 내 상황이 나야. 내 몸매가 나야. 내 외모가 나야. 그래서 외모가 훌륭하면 거만해지고 질서 안 지키면 이렇게 하고 꽃을 질투하는 거죠. 지금 4월에 꽃이 엄청 많이 폈는데 누가 꽃 보고 질투합니까? 꽃 보고 좋아하는 거지. 그럼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보고 막 그러면 너무 멋있다 막 이렇게 해야지. 저거 가짜야. 저 넥타이 저거 딱 보니까 파코라반이구만. 아니 왜 꽃을 질투하냐고요. 꽃 보고 너무 멋있다.
아, 이 꽃은 이래서 멋있고, 이 꽃은 이래서 멋있고, 아, 저 꽃은 저래서 너무 예쁘다. 그 수혜자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꽃을 보고 온갖 꽃들을 보고 좋아하는 수혜자는 나지. 꽃을 보고 쟤는 이래서, 뭐, 목련 보고. 떨어지잖아? 똥이야. 완전 똥돼, 저거. 바닥에 막 밟아가지고 막 개똥처럼 돼가지고 막. 아니, 왜 목련을 그런 식으로 질투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살면서 어느 날 저는 그렇게 또 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보다 좋은 학교를 나온 애들 보면 인정이 안 되고, 뭔가 또 나보다 못하다 싶으면 무시하고. 사실 그건 외부 세계에 대한 인정과 무시가 아니라 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인정과 무시거든요. 그게 외부로 투영될 뿐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그 홀더에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는 이런 얘기를 듣는 거다. 그 언어 앞에 서는 것이다. 거울처럼. 그리고 누군가가 그 언어를 말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추천할 거는 보통은 뭐 요가나 명상에서 그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산책을 할 때 산책만 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산책할 때 박수를 이렇게 치거든요. 그쵸? 그리고 차를 마실 땐 차만 마시란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숨이 떨어지는 데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차를 마시면서 미친놈. 차를 마시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차를 마시면서 프로젝트를 생각을 하거나 어떤 고민을 해요. 아니면 누구를 까요. 그러면 그거는 고민을 마신 거라고 그랬거든요. 차를 통해. 차를 통해 근심을 마신 거지 차를 마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차를 마실 땐 차만 마시면 어떻게 되냐? 편안해지죠. 릴렉스가 되죠. 그러면 자기의 감정들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홀더가 나오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 기술을 결론 내리자면 하나 할 때 하나만 한다예요. 길을 걸을 땐 뭐만 한다요? 길만 걷는다. 차를 마실 땐 차만 마신다. 기도를 할 땐 기도만 해야죠. 기도하면서 불 안 껐나? 이런 생각을 하거나, 끝나고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거나, 뭔가 우리는 동시에 두세 개를 하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몸뚱이는 여기에 있고 정신은 어디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러는지 가장 큰 원인을 최근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몸과 마음이 한 시간 한 장소에 있을 때 그 홀더에서 나오는 좋은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게 명상의 원리고 요가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호흡을 할 땐 호흡만 한다. 그러니까 호흡을 내뱉습니다. 호흡을 들어 마십니다. 호흡을 바라보세요. 그 호흡으로 갖고 가는 게 그 두 분야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못하냐?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 정말 좋아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만나는 순간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내가 하는 일 너무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럼 이 일 할 때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내가 이 장소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장소에 있을 때 여기에 있게 돼요. 저는 저희 이 작은 사무실이 5년인가 됐지만 여기 올 때 한 번도 여기에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야 사야 되는데, 야 이거 옮겨야 되는데, 에어컨 되는 대로 이사 가야 되는데, 이거 난방 되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남의 건물이니까 할 수도 없고, 아 이거 복잡한데. 자, 정말 좋은 내가 좋아하는 장소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우리는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생각과 마음이 상대적으로 같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홀더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훨씬 용이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자주 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자주 가는지, 이게 되게 쉬운 결론이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장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그게 자연의 정의래요. 그래서 요즘 잘 되는, 10년씩 잘 되는 프로, 나는 자연인이다. 예? 그 아저씨들 항상 뭐라고 해요? 예? 계곡에서 얼음 깨서 목욕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춥다고 그래요? 행복하다고 그래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공기가 맑습니다. 여기 노루 맛있습니다. 노루. 예? 노루 먹으면서 맛있대. 막 수염 거지 같은 거 세 가닥 기르고도 막 행복합니다. 얼굴이 계속 표정이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해요. 언제 행복하시냐고 했더니 또 잘 모른대요, 자연인들은. 왜 모르는 거 같냐면 제가 보기에 사람들은 지구에 살면 여기가 지구인지 잘 모르거든요. 네, 저희가 오늘 여기에 오면서 오늘도 또 지구에서 일어나구나. 그런 놈들은 외계하고 교신하는 놈들.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삐리삐리 하는 사람들이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서울 너무 짱막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여기를 지구라고 생각하냐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구에 산다고 거의 생각 안 하거든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이란 단어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행복의 끝단에 연결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으면 지금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나 지금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지금 죽었으면 좋겠어. 이미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이 장소가. 그거는 행복의 가장 표현학적인 말이거든요. 행복은 되게 수증기 같은 말이고 행복이 구체적인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된 게 좋다. 고맙다. 뭐 감사하다. 아니면 감탄사. 이런 거. 그리고 인간은 너무 또 좋으면 오히려 말이 줄어들고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행복한 경험을 적게 하면 행복이라는 단어와 행복을 더 많이 찾게 돼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는 산이 자연이 아니거든요. 자연의 정의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다. 그게 그 사람의 우리의 자연이다.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라는 철학적으로 다시 해석해야죠. 산에 혼자 사는 사람이 자연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연인이라는 거죠. 어쨌든 평상시에 좀 그런 걸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장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일.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가 제일 많거든요. 저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건 확인하느냐? 매우 간단한 방법은 내가 그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같이 있는데 좀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시간이 빨리 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장소에 되게 갔는데 시간이 되게 빨리 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장소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람 만나고 그 장소에 가고 그 일을 하는데 어떤 뭔가를 지불하거든요. 시간이든
돈이든 때로는 자존심을 지불할 수도 있고 눈물을 지불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빨리 가요. 또 지불하고 싶어요. 그거는 좀 더 우리가 좋아한다는 강한 증거입니다. 근데 나는 뭐 시간은 빨리 가는데 돈은 못 내겠어. 나는 돈은 못 내겠는데 근데 참 희한하게 사람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분야는 무슨 빚을 내서라도 합니까? 그렇죠. 땡빚. 옛날 어머니는 달러빚이라는 단어도 쓰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너가 엄마 빤스를 팔아서 그걸 사라라고 하는 아주 디테일한 어느 날 커서 내가 왜 엄마 빤스를 팔아서 나이키를 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도 나이키 사달라고 그랬더니 너가 엄마 빤스를 팔아서 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나이키 안 사주시고 타이거 사주셨습니다. 타이거라고 이렇게 된 거 물결 모양 있는데 그럼 제가 그러면 프로스펙스라도 사달라고 했더니 스펙스 사주셨습니다. 프로스펙스는 2개, 스펙스는 그냥 하나. 근데 우리는 진짜 우리가 가치를 느끼면 땡빚을 내서라도 달러빚을 내서라도 페이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좋아함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한두 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그건 인간의 호흡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전 인간은 고래와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고래는 어디에 살죠? 바다에 살죠. 그렇지만 고래는 물고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범고래가 큰 고래를 죽일 때는 어떻게 죽이냐면 질식사로 죽이는 거예요. 새끼가 위로 수면으로 올라오려고 할 때 위에서 여러 마리가 동시에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숨을 못 쉬고 다시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또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그럼 범고래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또 수면 밑에서 새끼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또 겁이 나니까 또 내려가죠. 이렇게 계속 몇 번 하면 어떻게 해도 얘도 숨이 없잖아요. 그러면 질식해서 죽이고 그 사체를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이라는 세상에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은 다 돈이잖아요. 클래스에 오는 것도 돈이고 옷을 사는 것도 돈이고 또 엄마 빤스도 돈 주고도 사야 되고 카메라도 돈이고 의자도 돈이고 아이폰도 돈이고 오실 때 다 우리는 웬만하면 돈을 써서 왔을 거라고. 세상은 돈이라는 바다에서 우리는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돈이 너무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고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 숨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자기 사랑이라는 거죠. 시간 빨리 가는 사람, 시간 빨리 가는 장소, 시간 빨리 가는 일. 그래야 홀더에서 빠져나와서 나도 보고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겠더라는 거죠. 안 그러면 참다가 숨 막히고 상황이 내가 되고 감정이 내가 되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행동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말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시간 지나 보면 죽을 만한 일이 아닌데 근데 더 중요한 건 한 번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속 아깝게 방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험하게 귀한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내 상처가, 내 아픔이, 내 환경이 나라고 그냥 계속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중간중간 한번 듣고 또 그리고 그게 좋잖아요. 그게 좋아지잖아요. 자동적으로 말투나 표정이 또 바뀌어요. 그러면 그런 기술과 구체적인 기술과 함께 이 근본적인 게 바뀌잖아요. 그럼 효과는 더 좋죠. 피부가 좋아지면 메이크업을 잘 받아요.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피부가 좋으면 메이크업이 잘 받죠. 근데 근본이 안 좋은데 메이크업만 계속 해봐요.
그때는 뭔가 얼른 그 스피치 기법이 먹히고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먹히고 그 서비스가 먹히지만 근본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피부를 더 계속 클렌징을 잘못하면 해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피부만 좋고 피부만 좋아도 뭐 좋아요. 그래도 피부 좋지만 좋은 화장법을 살짝 알면 그것도 좋잖아요. 그런 게 저는 디테일한 커뮤니케이션의 기술과 근본의 좀 문제 같아요. 제가 보기엔 베이스가 70인 것 같습니다. 7, 80. 그냥 피부 좋은 거. 잘 먹고, 물 마시고, 잠도 좀 넉넉히 자고. 그러면 뭐 조금만 메이크업, 언어의 기술을 해도 잘 받고. 뭐 서로 누군가가 뭐 절대적이다가 아니라 이거는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